정말 이 사람이랑은 일 못해 먹겠다. 마치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자꾸 눈치 보고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고.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100%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언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데 굳이 불편한 말을 해서 감정을 안 좋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대표가 직원들의 퇴사 사유를 끝까지 모르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같은 상황이 조직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직원의 퇴사 사유가 근래에 업무량이 많아져서 근래에 내가 이 친구한테 언행을 좀 함부로 해서 또는 이 근래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짧게는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 누적되어 있던 무언가가 폭발하면서 사직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저 밑에서부터 구석구석 쌓여온 스토리들, 누적된 감정들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퇴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압도적인 원인은 인간관계, 즉 사람 때문입니다. 제 경험만 생각해도 90% 이상이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조직이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회 초년생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맞춰주고 어지간하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정말 이 사람이랑은 일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 사람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떨 때 사람들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늘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고 늘 감정적으로 피드백해서 마치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모든 공로는 자신이 가로채고 책임은 전가하는 그런 행동을 보았을 때 마음의 스크래치가 심하게 납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수는 확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40대 중반의 지인이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매출의 300%를 일으켰는데 대표가 그 성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혀 표하지 않았다. 자기는 뭐 꼭 인센티브 이런 걸 떠나서라도 수고했다라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참 고마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자신은 퇴사를 결심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보다 간과하는 리더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어떤 의견을 내면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회사는 요동도 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회사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이러이러한 회사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좀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강경하게 내려치기만 한다면 당연히 직원들은 입을 닫게 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나랑 좀 더 잘 맞는 사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직원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와 상생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상극의 기운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면 또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정 욕구가 안 채워질 거잖아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눈에 띄게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은연중에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표현들을 했을 때 본인은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성장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저는 20대 때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업무만 계속되고 제가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회사의 비전이 크게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 퇴사의 요인으로 적용이 됐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정 소모가 계속될 때입니다. 이것도 인간관계의 한 부분이죠. 계속 눈치 주고 압박하고 긴장감 유도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이만큼밖에 못하게 돼요. 기가 살아야지 일이 신나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리는데 자꾸 눈치 보고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눈치 보여서 의견도 못 내고 그러면 이제 자존감 쪼그러들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오늘 쭉 이렇게 퇴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진짜 퇴사 사유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요일 이른 아침이라 목이 많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